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일요일이죠. 저녁 9시가 다 돼갑니다. 오늘은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예측해 보고요. 이제 6월 달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6월 달 해가지고 7월 달까지 좀 관심 있게 봐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시장을 좀 보면요. 한번 깊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번 크게 한번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생겼고요.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깊은 조정이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금요일날 이렇게 크게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은 좀 그래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파락이 크게 시작했지만은 또 강하게 또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두 지수의 특징은 이제 61선 심리대를 맞고 반등을 강하게 했다는 건데요. 이 시장이 뭐 조정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좀 더 봐봐야 되고요. 뭐 확답을 할 수 없어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예측과 대응이고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주식은 10번 잘해도 10번 중에 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은 이 파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버는 거보다는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많은 고수들이 손실에 대한 방어를 수익에 대한 그 중요성보다 손실에 대한 방어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그런 점도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은 미국은 일단 금요일장에 보시면은 도지형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이 추세 전환의 신호는 아니에요. 이게 추세가 아직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 저희 아시아 증시에서는 조금 이 하방을 좀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미국 증시는 아직 이 추세를 돌리지 못했다. 금요일날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월요일날 장에는 조금 경계를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스닥은 그나마 다우보다 조금 강하게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메인은 다우기 때문에 다우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역시 아시아 증시가 금요일날 강력하게 개파락을 했지만은 또 강력하게 또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중국 상해 증시랑 그리고 홍콩 H 지수. 홍콩도 좀 자세히 봐야 되죠. 홍콩의 시위랑 관련해서 좀 홍콩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그런 정세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환율을 제가 좀 잘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목요일날 수목금이죠. 수목금 3일 동안 이제 1200원을 깨서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1200을 깨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게 이게 한번 깼다가 다시 이게 다시 상승을 하면 골치가 또 아픈 거거든요. 우리가 좀 제가 경계를 하는 그 선이 1200원인데요. 이 1200원을 깬 게 혹시 이게 페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날 계속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깨주고 내려가면 좋은데 이게 한번 깼다가 여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몰리면은 이 페인팅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모습을 또 금요일날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1200원 밑에서 안착이 되는지 다시 치고 올라가는지 그 모습을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결론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재밌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여기서 개파락으로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아, 우리가 뉴스를 팔로우하면은 다들 아실 텐데 이 코로나19 재확산, 그 2차 확산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개파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모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지금 미국에서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그 흑인이 그 사망했잖아요. 경찰의 그 8분이 넘는 그 목졸림 끝에 그 시기가 한 요 정도였습니다. 요 정도. 그때 요 정도여가지고요. 그때 시위가 계속 확산을 하는데도 제가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이 코로나라는 게 이게 전파 속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미국 전역에서 모여가지고 이 시위를 하는데 이 확산이 안 될까? 이 확산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 확산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 미국 증시는 그런 거 다 개무시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완벽한 이제 상승의 방향으로 어쩌면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이 정도에서 홍콩 시위랑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하면서 대규모 시위들이 이렇게 많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 코로나라는 백신 치료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경제 재개. 근데 이 와중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개무시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그 1주, 2주가 지나서 요 시점에서 그런 갑자기 코로나의 확산에 대한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큰 개파락이 나오면서 미국이 하루 만에 또 6% 마이너스 6%나 이렇게 급락을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모두들 이제 뭐 더 간다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아요. 근데 저도 더 갈지 안 갈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겠지만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거의 요 지점이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놨던 이런 머리대들이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한 번에 매물대가 됐었던 그런 큰 하락폭이 나왔던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 흥분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챙겼으면은 조금 수익을 내더라도 좀 위험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었었죠.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잘 모르니까 비중 조절을 통해서 50%나 그 이하로 해가지고 좀 수익을 적게 하더라도 조금 이제 손실에 대한 방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은 극대화하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제가 조금 의심하는 거는 왜 이런 자리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뒤늦게 그런 뉴스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6월달에 이제 남은 6월달이랑 7월 초에 관심을 가져볼 종목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뭐 이 종목들이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간다, 뭐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건데요. 이게 첫 번째로는 이 YBM 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뭐 말이 많은 종목들인데요. 지금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떨어졌죠. 쌍봉을 맞고 떨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렸다가 이후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죽었죠. 거래량이 마지막에 터진 다음에 죽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재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YBM넷은 교육주로 묶여 있죠. 지금 전국에 모든 학교가 이제 개학을 했는데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이제 30명대에서 50명대로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그 학생의 감염 경로나 그런 거에 대한 뉴스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 한번 거래량 매매를 통해서 약간 많이 배울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어떤 뉴스를 기다리고 있고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윗꼬리가 있잖아요. 이 윗꼬리 지금 보시면은 조금 당겨서 볼까요? 좀 당겨서 보면은 금요일날 시장이 개파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좀 올리는 부분에서 이 YBM넷은 장 초반부터 좀 많이 치고 올라갔다가 시장이 이제 다시 시장이 올라오니까 빠진 종목이거든요. YBM넷 또 이 위에 윗꼬리가 한번 위에 매물 테스트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쭉 이제 종목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비케어라는 종목인데요. 원격 진료 관련주죠. 개파락으로 시작했지만은 아주 강력하게 또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지막에 이 거래량이 터지고 제가 체크해놓은 거래량이 터지고 좀 매수세가 붙은 다음에 또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떠한 뉴스를 기다리면서 재상승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볼게 알서포트라는 종목도 보면은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근데 좀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링네트라는 종목. 링네트도 좀 윗꼬리를 달았죠. 근데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윗꼬리를 맞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죽은 종목이 아니라고 봐요. 다.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건 더 확실하죠. 그 목요일날 한번 긴 윗꼬리에 또 한번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앞에 이런 거래량들이 좀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KM도 다 윗꼬리를 달았죠. 윗꼬리. 그리고 50 한번 볼까요? 50은 좀 강한 모습이 보였어요. 마스크 관련주죠. 근데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어요. 바닥에서 좀 많이 조정을 받은 만큼 거래량도 많이 터졌는데요. 50도 그렇고 이제 모나리자도 윗꼬리를 강하게 좀 달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돌려볼게요. 윗꼬리 달았죠? 앞에 거래량 잡아놓고 유비케어도 앞에 거래량 잡아놓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비케어는 좀 윗꼬리가 좀 짧아서 좀 공통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일단 유비케어 한번 보시고요. 알서포트도 올라갔다 윗꼬리를 달았죠. 링네트도 아랫꼬리랑 윗꼬리랑 같이 달았죠. 결국은 올라갔다 마지막에 뺐던 그런 패턴인데요. 수젠텍도 윗꼬리가 강하죠. 휴마시스도 좀 윗꼬리가 강했죠. 목요일날. KM도 윗꼬리가 지금 분명히 달렸죠. 그리고 모나리자도 분명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다 잡아놓은 종목들이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좀 미친놈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종목을 왜 관심 있게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종목들 사람들이 이제 사기 싫어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 11,400원에서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형태죠. 근데 이런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 개인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단기적인 파동이나 좀 더 많은 파동을 위해서 지금 조정을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의 특징은 기술적으로는 이런 거래량을 다 잡아놓고 좀 강한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거랑요. 모든 종목들이 그리고 금요일장에 시장이 오히려 장 초반에 하락을 좀 개파락을 크게 시작할 때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장 초반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특징이 이 거래량 잡아놓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개인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런 관련주들은 이제 관심이 최근에 없었죠. 최근에는 이제 저쪽 백신이나 치료제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급등을 했고 또 우선주들이 좀 날뛰었죠. 우선주나 철강 쪽이 조선주랑 그쪽이 좀 강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지수가 급락할 때 오히려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렸다는 거는 뭔가 한번 시동을 거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윗꼬리를 달았어요. 이 윗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보통 이게 이렇게 뭐 검은색으로 한번 표시를 이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뭐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윗꼬리. 이 윗꼬리가 보통 저 기본 강의에서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판단하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이 윗꼬리가 어떻게 저는 해석을 하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던 구간들 있죠.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일부러 세력들이 조정을 줬어요. 거래량이 죽은 거 보면 알죠. 제가 거래량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래량 그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다 못 팔았습니다. 아직 팔고 나간 흔적이 거의 뭐 다 팔았다고 할 수 없어요. 반도 못 팔았어요. 아직. 그러면서 일부러 이렇게 주가를 눌렀는데요. 이 윗꼬리에 저는 모든 종목들의 해석을 지금 이 윗꼬리의 해석을 위에 매물 테스트라고 봅니다. 매물 테스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네가 뭐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얘네가 뭐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의식으로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 그날 갑자기 상한가를 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한가를 땡기면은 지수가 빠지니까 차익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번 올려놨다가 그 차익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위에 물린 사람들이 여기에 내가 세력들이 올렸을 때 이 나오는 물량이 양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패턴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은 좀 지수가 좀 고가라서 좀 부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저점에서 이런 테스트하는 구간들이 꼭 많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윗꼬리가 나쁜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세력들이 판단했을 때 생각보다 매물이 적으면은 뭐 이렇게 치고 올릴 수도 있고 한 번 더 떨궜다 올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떨어지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한 뭐 전고점이나 한번 시도해 보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YBM넷 그리고 유비케어 그리고 알서포트 링네트 수젠텍 휴마시스 KM 그리고 모나리자 그리고 50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코로나 관련주란 거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지수가 이제 지수가 조정이 들어올 때 같이 조정을 받냐 아니면은 치고 나가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이 친구들이 한번 조정을 했다가 올라갈 거냐 바로 치고 올라갈 거냐의 문제지, 한번 돈이 다시 한번 이쪽으로 코로나19 관련주 쪽으로 한번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투자 아이디어는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뉴스를 몇 개 좀 주말 동안 뉴스를 좀 찾은 거를 좀 갖고 왔어요. 보면은 뉴스 기사에 베이징 3일 만에 확진자가 43명이나 폭증했다. 베이징이 어디예요? 중국의 베이징은 그거잖아요. 수도잖아요, 수도. 3일 만에 43명이 폭증을 했답니다. 제2의 우한이 되나? 요런 뉴스 한번 기사 찾아가지고 읽어보세요. 사태가 다시 뭐 약간 우려감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백신하고 치료제죠, 치료제.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 백신하고 치료제 중에서 어느 게 빠르게 개발이 되는지 아세요? 이 치료제가 가장 백신보다 더 빨라요. 개발될 확률이. 왜냐면은 이 치료제는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픈 사람을. 그러니까 이 안정성이 어느 정도 완전히 100%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약간 부작용이 있어도 쓸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어도 이거는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가까운 확률이 어느 정도 50% 이상 아니면 뭐 높은 확률, 조금 그런 리스크가 있어도 좀 치료제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백신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 백신을 맞잖아요. 그것도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 밑에예요, 퍼센트가. 백신은 효과보다는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백신은 이제 예방의 효과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이 백신을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부작용이 있으면 되겠어요, 없겠어요? 부작용이 있으면 안 돼요. 백신을 맞았는데 내가 코로나에 걸려. 그러면 이거 백신의 효과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백신은 한 치료제보다 한 2배 정도, 3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제가 보통 빠르면은 지금 예상하는 게 1년이라고 하는데 한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현실은 아직 멀었다. 그리고 요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게 약간 또 시장의 트렌드가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말에 본 뉴스가 베이징에서 갑자기 2차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게 이렇게 지금 미국 인구 많은 텍사스랑 플로리다에서도 지금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위하는 모습이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시위를 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어, 트럼프가 경기를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이미 했고 락다운도 다 풀고 봉쇄령을 다 풀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 전역으로 이제 시위가 확산이 되죠. 근데 코로나19라는 게 뭐 사망률이 높은 것보다는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뭉쳐 있는데 이 전파가 안 될까요?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뉴스도 베이징에 대한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요. 조지 플로이드 시위랑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미국에서 또 계속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또 주말 사이에 또 흑인이 또 미국 경찰한테 또 총을 맞고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인권차별 운동에 그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우리 홍콩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홍콩을 가운데 두고 너무 괴롭히죠. 가만히 있는 홍콩을. 근데 홍콩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독립을 요구하면서 그 중국에 대한 저항 시위를 굉장히 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진만 봐도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밀집돼 있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국내로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국내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퍼지고 있죠. 수도권에 집중돼서. 오늘 뉴스는 좀 다행히도 30명대로 감소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계속 50명대도 넘었었죠. 57명까지 나왔었고 계속 30명대에서 50명대 나오고 있는데 거의 한 90%가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도 조금 위험 신호가 켜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주말 동안 또 초등학생이 감염이 됐다고 나오고요. 또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또 여기 보시면은 길거리에 쓰러진 채 발견된 60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는 뉴스도 또 떴습니다.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관심주들을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이게 100%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뉴스를 통해서 한번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자고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식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이 많은 손실을 갖고 와서 또 많은 교훈을 가져줄 때도 있고요. 또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또 큰 수익을 가져줄 때도 있는데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한 종목 한 주씩만 사서 한번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본인 기준에 맞는 또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래량이나 뉴스나 차트 그런 재료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요. 조금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 종목이 뭐 100% 올라간다고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이런 종목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좀 더 제가 그동안 쌓았던 그런 매매 방법,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좀 더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팁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주말 몇 시간 안 남았고요.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잘 대응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